여러분 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즐거운 놀이라는 뜻의 잼버리.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잼버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국회에서요.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은폐, 엄폐를 완벽하게 하고 있고 예능을 찍듯 쫓고 쫓기고 하고 있고 새만금 잼버리를 이렇게 재밌게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허당, 밀당이 아닌 당당한 장관을 요구합니다. 하는 행동이 참 장관이다 하는 그런 장관 말고요. 8월 28일 월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당당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지난 주말 저녁에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요즘 들어서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이 흉기 난동 사건 도대체 왜 이렇게 자주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0대 남성이 빌라 건물 1층에서 이렇게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남성의 손을 보면요, 이렇게 기다란 흉기가 들려져 있는데요. 경찰이 이 제압을 하기 위해서 다가가려 하자 흉기를 막 휘두릅니다. 어머. 급기야는 후에는 자신의 몸에까지 갖다 대면서 자해 위협까지 하는데요. 경찰은 정말 3시간 가까이 설득한 끝에 결국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순간 정말 저 장면을 지켜본 그 짧은 순간에도 지금 저희가 지금 부르르 막 몸이 떨릴 지경, 소스라치게 놀랄 지경인데 아니 지금 보세요. 이담 아나운서 지금 저 사람은 어쩌다 왜 무슨 이유로 경찰과 무시무시한 걸 손에 들고 대치하게 된 거예요? 네, 저 사건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제인 26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7시 26분쯤이었는데요.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흉기를 든 채 주택가를 배회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5분 만에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위험성을 고려해서 특공대 지원까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요, 빌라 1층 주차장, 그러니까 요즘에 빌라 1층 주차장이 필로티로 된 데들이 많잖아요. 약간 열린 공간인데 이 공간에서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맞섰습니다. 이 남성은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던지고는 이 흉기를요, 자신의 목과 가슴을 향해서 이렇게 겨누면서 마치 자해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위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날 경찰서장과 지역경찰 18명, 강력 형사 8명, 경찰 특공대 21명, 그러니까 총 48명이 현장에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이 남성 약 160분 정도 경찰과 대치한 끝에 밤 10시 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160분이면요. 어림잡아도 2시간이 넘어 2시간 40분, 그러니까 3시간 가까이 만에 대치가 끝나고 이 제압이 됐는데 그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딱 보세요. 제가 빌라라면 딱 봐도 딱 들어오는 주택가란 말이에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다가가려고 제압을 하려고 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인간이 흉기를 자신의 몸에 대는 바람에 제압이 쉽지 않았나 봐요. 그렇죠. 자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기협상팀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특공대도 가 있었지만 위기협상팀은 설득을 하거나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시선을 딴 데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위기협상이라고 하는 그 옷이 있거든요. 그걸 입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 복장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들어가서 네. 대화를 시도했고요. 대화를 시도했는데 이 남성이 치킨하고 소주를 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허허.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협상을 하려면 대화를 계속 유도해 가려면 그걸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 판단해서 그래서 치킨하고 술도 사주고 설득을 계속했죠. 네. 이제 그러고 나서 설득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럼 알았다 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도중에 그러면 이 남성이 대화를 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네. 특공대는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시선이 이 협상팀하고 마주치고 있을 때 뒤에서 제압을 하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이제 정신없이 대화하고 있는 사이에 제압을 하게 되면 자해를 못 하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붙잡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보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당시에 여기는 주택가란 말이에요.
주택가의 주민분들이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얼마나 벌벌 떨었겠어요. 당시 이 장면, 이 상황을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불러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었죠. 고성을 지르면서. 영화 찍는 데다가 처음에 진짜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이 동네에서. 그 5병을 더 먹게 돼서 먹더라고요. 문을 자꾸 안 닫는 약간 느낌이 쌓여서 나가자마자 제가 문을 잠갔어요. 그만 문제도 했겠다. 집안 문제하고 직장 문제에 좀 얽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주민분들 얘기 들으셨죠? 처음에는 영화 찍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면 이런 걸 평생 살면서 이런 장면을 직접 어떻게 보겠어. 근데 흉기를 든 사람을 경찰 50명 가까이 되는 경찰이 출동해서 지금 대치한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알고 나서 소스라치게 놀란 거예요. 근데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요. 박성배 변호사님, 우리 또 경찰 출신이시니까. 자, 협상 전문가가 대화를 나눈 사이에 특공대가 뒤로 돌아갔다면, 아니, 바로 즉시 제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3시간 가까이나 오래 걸렸을까요? 일단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최초의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관이 설득을 해보고 그동안에 경찰서 강력팀 형사들이 출동해서 현장을 정리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위기협상팀이 협상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협상 과정에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특공대 투입을 요청합니다. 경찰 특공대가 현장에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사실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 특공대가 투입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이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행동이 상당히 심상치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다수 발생하다 보니 누구도 다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면 상당히 강한 카드, 경찰 특공대 투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기협상팀이 상당 부분 설득을 하고 특공대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딱히 특공대가 아니고서는 일반 경찰들이 뒤로 진입해서 제압을 할 만한 주변 환경은 설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특공대가 와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제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다치지 않게 사건을 처리하려다 보니 상당 시간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주민분들은 그 3시간이 아마 3년, 30년의 시간처럼 더디게 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숨죽이면서 그 대치 상황을 집에서 지켜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흉기 뭔가 대치한 남성을 검거 제압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더 벌어졌다면서요.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 남성은 근처에서 혼자 술을 마셨고 우발적으로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고 이 남성도 이 난동과 체포 과정에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는 이 남성이 양손에 흉기 2점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방 안에 흉기 6점을 추가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흉기 8점 모두 다 압수는 됐습니다만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소지하게 된 것들이고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흉기를 낚시 갈 때 사용하라고 차량에 싣고 있었대요. 낚시 갈 때 낚싯대를 가져가지고 흉기가 웬 말입니까? 흉기라도 그 잡은 고기를 손질한다면 그냥 한두 개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8점을 가지고 있었다?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흉기로 뭘 하려고 했을까요? 혹시 이 흉기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했을까요? 오늘 피의자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문제로 범행 저지른 거 맞습니까? 금전 문제가 아니고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엄마가 저를 못 믿어줘서 우석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다가 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줘서 그냥 소리 질렀는데 시민들이 와서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서 그랬어요. 흉기 많이 발견되는데 범행 계획하신 겁니까? 요리사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다녀요. 혹시 정신질환 약 복용 중단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음식 관련 스트레스만 없으면 택배 일할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대리기사 할 때도 아무 문제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할 거고 죄송해요. 왜 울어요? 지금 운다고 이게 해결되거나 용서받을 일이에요? 30대가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해놓고 이제 와서 울어요? 뒤늦은 후에 눈물을 이제 흘리면 뭐합니까? 그 3시간 동안 주민들은 벌벌 떨었는데 술 마시고 갑자기 시민이 신고하고 경찰들이 들이닥치니까 겁나서 그랬다고요? 그 순간이라도 흉기를 내려놓으면 될 것이 경찰이 해코지랍니까? 경찰이 무슨 해코지를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런데 조금 전에 기자들 질문에 유인경 평론가님 무슨 약 복용 중단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4년 전에 조울증 진단을 받고 이제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을 지속적으로 먹고 있지 않다고 해요. 아까 그 말했듯이 조울증 약을 먹다 그만뒀고요. 근데 이제 마약도 당연히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하. 근데 마약 간이 시약에서는 마약을 먹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제 밝혀졌어요. 음성 반응 다행히. 나왔나 봐요. 네, 네. 검출되지 않았고요. 근데 남성은 조울증 약 치료를 중단한 게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뒀다라고 이제 자기 변명을 했지요. 네. 그리고 뭐 택배 기사나 대리기사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남성의 이번 범행이 조울증 약물 치료를 중단했기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닌지는 더 명확히 근거를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조울증인지 아닌지는 환자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의료진이 결정을 내리는 거고요. 그렇죠. 조울증이 약만 지속적으로 잘 먹으면 평생 가서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잘 살 수 있다는 건 너무 잘 알려진 일입니다. 아니 저 30대 남성인데 아직 네. 무슨 저 사람의 신상이 밝혀지긴 한 건 아니지만 30대 남성으로 칭할게요. 근데 저 사람이 방금 한 말 있잖아요. 세상에 엄마가 나를 못 믿어서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줘서 너무 속상해서 그 속상한 마음을 풀려고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술집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시민이 신고했다? 그래서 그 시민 신고를 듣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을 보니까 겁이 났다? 그래서 흉기를 꺼내들었다?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지금 변명이나 울면서 훌쩍훌쩍 울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최정아 기자님 주민들은 벌벌 떨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네티즌 분들 중에서는 아니 왜 3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대치만 하고 있는가? 제압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테이저건 싫다는 못 쏘더라도 테이저건은 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의견들이 나온다면서요. 네, 그 의견을 이야기하는 주장은 이렇습니다. 경찰 특공대 21명을 포함해서 48명이 출동을 했는데 왜 3시간이나 걸렸냐. 테이저건을 쏘면 좀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네. 여기에는 또 경찰 관계자의 나름의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당시 피의자가 이 흉기를 자신의 몸에, 그러니까 목과 가슴 쪽에 들이대고 있었던 차에 경계까지 늦추고 있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경찰의 행동을 굉장히 다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 경찰이 이런 상황에 테이저건을 자칫해서 쏘는 경우에는 네. 오히려 인명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피의자가 현장에서 이 경찰의 대응에 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테이저건이 아니라 설득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2010년인데요. 네. 자해 위협을 하고 있던 사람에 대해서 경찰이 테이저건을 쐈는데 이 사람이 쓰러질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들고 있던 흉기에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 안 좋았던 제압의 전례가 있어서 일단 이번에는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시간이 더디 걸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앞서 이 남성 때늦은 후에 눈물을 흘렸는데 그렇다고 이게 형량의 경감사유 될까요? 앞으로 이 사건, 이 사람의 재판 과정 그 결과도 한번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 시청자 이번 사건은요. 진짜 하던 일 잠시 뭐죠. 설거지 이런 거 다 멈추죠. 잠깐 보세요. 왜냐하면 이번 사건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맞습니다. 저도 이 소식 보자마자 부모님들이 먼저 떠올랐는데요. 네. 꼭 눈여겨보시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 22일 오후에요. 부산의 한 자영업자인 60대 남성이 네. 문자 메시지를 하나 받습니다. 어허. 택배 주소가 잘못됐으니까 이걸 정정해달라라면서 인터넷 주소인 URL이 하나 옵니다. 네. 이 남성 의심 없이 이걸 눌렀습니다. 요즘 네. 택배로 물건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내가 시킨 택배려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60대 남성이 해당 주소를 눌렀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틀 뒤에 갑자기 휴대전화가 아예 먹통이 됩니다. 하하. 일단은 여기까지만 들어도 아니 휴대전화 요즘 뭐 다운받은 거 많거나 사진 찍은 거 많으면 갑자기 느려지고 먹통될 수 있지. 그 문자 누른 거랑 내 먹통된 거 그 사람 휴대전화 먹통된 게 무슨 얘기 관련이 있을까 하실 텐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8월 22일 날 저희 어머니 약을 받을 게 마침 있었는데 그때 마침 문자로 택배 주소를 정정해달라는 문자를 받으셨대요. 평소에는 URL이나 이런 거를 전혀 클릭을 안 하시는데 마침 상황이 맞고 그래서 별다른 의심 없이 누르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택배로 새벽에 일찍 배송 오는 거 등등등 포함해서 막 많이 이 배달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가 보다 하고 의심 없이 누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눌렀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난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매싱이 일어난 거죠. 결국은 이 범죄자들이 정보를 빼가게 된 거예요.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정보를 빼가게 된 거죠. 어머? 왜냐하면 이제 URL을 누르게 되면 그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조정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머 세상에. 예, 그러니까 멈추게 되는 휴대전화도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 그러니까 통화가 안 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빼가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은행 관련된 정보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남겨져 있을 수도 있고 자동으로 로그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면 이 60대 남성이 문자 속의 링크를 클릭하고 이제 전화가 안 됐잖아요, 목통이.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이상하게 지금 그러니까 고객님의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비정상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어머나, 연락이 어머나. 온 거예요. 어머나.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스마트 뱅킹으로 누군가가 은행 9곳에서 총 29차례에 걸쳐서 돈을 인출해 갔는데 이것도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정기 예금에 넣어놓은 돈을 일반 예금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걸 빼내가지고 일반 예금으로 옮겨놓고 그래야 뺄 수 있거든요. 네. 정기 예금 직접 가거나 아니면 해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기 예금을 일반 예금으로 바꾸는 일까지 했어요, 거기서. 어머. 그리고 일반 예금에 들어있는 그 통장의 돈을 조금씩 빼서 총 얼마를 빼나갔느냐? 3억 8천만 원을 빼서 훔쳐갔습니다. 이게 지금 듣고도 지금 입이 떡 벌어지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그 거액이 29차례에 걸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그 합계가 3억 8천? 이게 얘기가 됩니까?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님 정기예금 해놓은 게 돈이 다 빠졌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이러고 전화가 왔는 거라예. 우리 그런 사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먹통을 시켜놔야 모르니까. 그래서 은행 시간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거라예. 우리 전화기가 인출금 하면은 여기 뜨잖아요. 아버지가 저희 가족 부양하면서 거의 평생에 걸쳐서 모으신 돈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날아가서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셨어요?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이래. 그 돈이 지금 홀라당 다 날아갔어요, 지금. 저는 정말 남일 같지가 않은 게 이 뉴스가 기사화되자마자 제 주변 난리가 났어요. 제 딸도 엄마 조심해라고 오고 동창도. 왜냐하면 5, 60대들 되면 우리도 스마트하다면서 뭐 인터넷 폰 뱅킹에 입금했어 지금 뭐 이런 걸로 당시 굉장히 젊고 MZ세대 부럽지 않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 스마트하다 보니까 의심 없이 누르다가 60대는 평생 모은 재산이거든요. 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런 거 날라오면 무조건 누르시기 전에요.
그 전화번호 다른 전화로 그 전화번호가 맞는지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 우리 스스로가 주의하지 않는 한 계속 진화되거든요. 이런 악성 범죄는 각성 또 각성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피해자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보통 우리가 요즘은 이 은행이 그런 서비스까지 해주잖아요. 내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문자로 띵동 얼마가 입금됐습니다. 나가도 띵동 얼마가 인출됐습니다. 그런데 최정아 기자님, 이 피해자분의 휴대전화가 먹통이 돼서 그랬을까요? 그 29차례 거액이 빠져나갈 동안 알림이 없었나 봐요, 세상에. 네, 이 3억 원이 넘는 엄청난 이 거액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어머. 이 피해자 남성분 그래서 총 3가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일단 25일에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해당 은행에 이 본인 명의 계좌 지급 동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먹통이 된 휴대전화를 수리하고요. 세 번째로 이 신분증 분실 신고 및 재발급까지 받았는데요. 네. 이 스미싱범, 이 범인이죠. 이 나쁜 사람이 최근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서 요즘 정말 하나의 앱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들이 이 계좌의 출금이라던가 뭐 이체라던가 이런 게 다 가능해진 세상이잖아요. 네. 아마도 이것을 노리고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빼간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이런 거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은 피해는 발생했고 이미 중요한 거 뭐 동결 조치고 뭐 그런 거 다 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아마 이 피해자분 그리고 가족분 입장에 중요한 건 지금 3억 8천만 원 빠져나간 거 경찰의 도움으로 이거 찾을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심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일단 통신사기 방지법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 은행에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면 은행은 지급 정지를 하게 됩니다. 이미 돈이 상당 부분 빠져나간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 신청을 접수한 은행은 일부 피해금이 송금된 계좌 은행에 역시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합당하다면 그 상대방 계좌의 은행도 지급 정지를 하여야 합니다. 아직까지 피의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상대방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일반 사기에 없는 특유한 제도인데 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은 모르는 사람 간에 순식간에 돈을 가져나가는 특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만 이미 다 가져갔다면 수사를 통해서 피해자를 잡지 못하는 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일단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다른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택배 주소 정정 같은 거 오면요. 결코 그런 문자는 누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택배 주소 정정은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 수법은 그런 건 택배 회사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시고 택배 주소 정정 등 뭔가 느낌이 이상한 문자 오면 반드시 주변 분들하고 상의하세요. 왜냐면 바로 누르지 마시고 그게 그나마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책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제목이요. 뭔가 달달한 드라마 제목 같긴 한데 이게 아니랍니다. 알고 봤더니요. 이담 아나운서. 정말 자두처럼 달콤한 사랑 이야기였으면 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때는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7년 5월쯤에요. 한 50대 남성이 자두밭을 함께 경작하자면서 구인 광고를 냅니다. 이 구인 광고를 본 한 40대 여성이 남성에게 접근합니다. 접근을 해서 그냥 밭을 같이 경작하는 게 아니라 결혼할 것처럼 접근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밀해진 상황이겠죠. 이후에 이 여성이 가족 병원비가 필요하다라고 속여서 이 남성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 받습니다.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가족이 될 사람이니까 아마 송금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점점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이거. 네, 이런 식으로 1년 6개월 동안 무려 6,40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거 봐요.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불길한 예감은 맞아 떨어진다는데 6,400만 원 그 여성은 어디다 쓴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성은요 빚을 갚거나 본인이 빚이 있던 빚이 있다면 그거 갚거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 대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결국은.
그러고 나서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수사를 들어가니까 네. 이 여성이 말을 잠깐 바꿉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성과 함께 살겠다라는 의사를 보였어요. 이제 와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또 같이 살겠다고 하니까 그걸 취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성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태도를 확 바꾸는 거예요. 어머, 정말 이 순진한 지고지순한 50대 남성의 이 40대 여성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저 여성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여성은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실 남성이 고소를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됐다. 통상 고소가 취소되면 그 자체로 수사 종결 사유는 아닙니다만 서로 아는 사이니까 합의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태도를 돌변하자 다시 수사가 재개됐던 것 아닌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공판 단계에서 소환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이 됐는데 한 번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차례 재판을 열매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출석하지 않을 때 재판부가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속된 여성 이후에 피해 변상 등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받게 되는데 공판기일에 거듭 나오지 않아 이 보석마저 취소됩니다. 어떻게든 처벌만을 피하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이요, 한 사람의 뭔가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지금 금전적 피해까지 줬단 말이에요. 이 여성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유인경 평론가님? 법원은요, 여성이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고도 돈만 편취한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고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주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 때문에 징역 10개월에 처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징역 10개월은 이 피해 남성 입장에서 성에 차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금전적 피해, 마음의 상처도 상처지만 세상에 최준봉 교수님, 네. 그냥 농사 함께 지을 사람을 정말 찾습니다 했던 그 순진했던 순수했던 남성을 그냥 가슴을 후벼 판 거잖아요. 진짜. 그렇죠. 대못을 박아놓은 거죠. 저는요, 이게 물론 돈도 커요. 6,400만 원 되는 엄청 돈을 커요, 그렇게 진짜. 하는 것도 네. 너무 나쁘지만 이 남성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50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혼자 사셨는지 아니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랑에 대한 감정을 느껴서 너무 막 흥분하고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 먹은 거잖아요. 아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는 이런 못된 행동을 했으니 이 남성 입장에서 다시 여성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여성 만날 때마다 의식을 할 거 아니에요. 아하.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6,400만 원에 나 또 만나서 이 사람이 돈을 뜯어가려고 아이고. 하는 게 아니냐? 다시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겠냐고요. 경제적 그 피해도 피해지만 마음속에 있을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결혼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일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주고 갔기 때문에 이 여성은 정말 뭐 그냥 돈의 피해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준 아주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0개월 성에 차진 않지만요. 그래도 피해자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으로 인해 생긴 상처는 그래도 그 치유할 수 있는 건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앞으로 좋은 분 만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경남 사천에 사시는 이정원 님이 사진과 함께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3학년인 막둥이 딸 시윤이가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생애 2번째 모발 기부를 했어요. 아이고, 염색 1번, 펌 1번 없이 고이 기른 머리를 싹둑하고 나서 아쉬움이 클 텐데도 머리카락은 또 자랄 테니까 괜찮아. 쿨하게 넘기네요. 오히려 아픈 동생들과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랍니다. 저희 딸 참 사랑스럽고 멋지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정원님 딸 시윤아, 이런 찬사표가 요즘 어디 있어? 감동받았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